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OTT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제작해야 할 것들도 많아지면서 맞습니다. 어제 중소형 콘텐츠 제작사들이 참 핫했습니다. 어제 바로 펜 엔터테인먼트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콘텐츠 관련 섹터가 지금 오늘도 시장이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전일 나스닥이 마이너스 2%까지 좀 급락이 나오기도 했고, 그쵸. 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또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을 2발을 또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한 상황에서 또 북한까지 또 내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발동되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도 오늘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장중의 변동성은 사실상 지금 불가피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3월 시장 내내 또 그리고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시기도 지금 불과 며칠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은 좀 확대될 수 있지만, 우리가 4월 시장을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또 그리고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저가 매수의 기를 삼는다면요, 오히려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빠른 속도의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섹터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콘텐츠 관련 섹터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전에 연이어서 콘텐츠 관련 섹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펜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드라마 제작사 또 콘텐츠 관련 섹터들이 최근에 이제 다수의 OTT 업체들이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몸값이 수직 상승으로 고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모멘텀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현이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종목에서 가장 대장주인데요. 같은 이유로 유재만 사회이사를 최근에 선임을 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으로 묶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일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요, 한 2시 10분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해서 제가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9,150원을 돌파하고 9,500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들도 13% 이상의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도 장중에 9,150원 라인대를 돌파를 했고, 현재 지금 매도하신다고 하시더라도 9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보유하고 계신다 하신 분들은요, 8,800원 라인대를 오늘 시가 라인대인데요. 8,8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다시 한번 1차 목표가 9,150원 라인대 돌파 시에 10,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ISC 들고 와 주셨는데요. 코스닥 지수 밀리는 와중에도 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이 말씀드리고 나서 종가가 거의 고가 부근대에서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요. 오늘도 네. 좀 시장이 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2% 가까이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SC 같은 경우는 텔스 소켓 관련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최근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으로 전향하고 있고,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어떤 이제 기술 격차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삼성 향 매출이 돋보이는 종목과 SK 하이닉스 향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보다 오히려 세계 다각화로, 그리고 어떤 한 회사의 매출 비중이 10%를 넘지 않은, 그리고 삼성전자 안에서도 경쟁사인 리노공업보다 매출 비중이 높은 ISC가 오히려 시장 대비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IT 대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4,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었고, 돌파 시에 26,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19,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상향을 하겠습니다. 2만 원 라인대로 손절 라인대를 잡고요. 25,500원 라인대를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펜 엔터테인먼트와 ISC 어제 소개해 주신 네. 두 가지 종목이 흐름이 상당히 좋네요. 네. 네, 이렇게 기분 좋게 또 리뷰를 들어봤으니까 오늘도 또 새로운 두 가지 섹터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주인공으로 가져오신 네. 섹터 어떤 섹터일까요? 사실 최근에 시장이 흔들리면서요, 웬만한 섹터와 웬만한 업종들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지금부터는 회복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이 기대되는 섹터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판단에요.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미래차 관련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네, 계속 강조해 주시고 네. 계신 섹터죠. 맞습니다. 미래차 섹터 오늘 첫 번째로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네. 비보호다라고 주셨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섹터니까 그런 맞습니다. 걸까요? 좀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고요. 또 네. 이제 미래차 섹터 안에서도 이제 뭐 자율주행 섹터도 있고, 뭐 친환경, 전기차 섹터도 있고요. 또 플라잉카 섹터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시장 대비 견고한 흐름을 보였고, 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또 빠른 속도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선별적으로 대응해 보자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오늘의 공략주로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플라잉카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베셀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플라잉과 관련된 종목을 들고 네. 오셨습니다. 벳셀이고요.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벳셀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보합권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6,26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짚어볼까요, 한번? 네, 일단 뭐 베셀을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셀 같은 경우는 사실 OLED, 본업은 LCD, 제조용 인라인 시스템 그리고 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 외에도 2010년도부터 그리고 또 이제 비행 관련해서 또 그리고 경비행기 관련해서 산업을 이렇게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율비행 개인 항공기 개발 관련해서 국책과제에 선정된 업체가 베셀입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그리고 현대차와 이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도 자체 경량 항공기 KLA 100도 개발에 성공했고요. 그래서 기술력이 입증되고 또 대표적인 플라잉카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UMA 시장이 지금 앞으로 계속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에만 2040년까지 13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730조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UMA 시장을 워싱턴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또 세계 시장에 또 선점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워싱턴에 기점을 했는데 관련 수혜주로 이제 베셀이 가장 크게 좀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부터 이제 베셀이 이제 플라잉카 관련 대표 종목으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완전 자율주행보다 어떤 그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은 2025년까지 플라잉카의 어떤 플라잉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율주행 그리고 또 플라잉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또 완성차 업체들이 UNA 산업, 도시 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에 가장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자회사 이제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2019년도에 분리 매각이 된 상태에서 2030년까지 상장을 또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모멘텀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 2023년까지 상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모멘텀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베셀에서 개발한 어떤 항공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LA 100인데요. 2018년도에 이제 민간 기업 최초로 경영 비행기를 최초로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 최초로 이제 베셀 같은 경우가 코스닥 기업 최초로 국책과제에 선정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UMA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플라잉카 관련해서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고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UMA를 기반으로 한 플라잉카 관련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베셀을 가져왔고 실적 또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그 경량 비행기뿐만 아니라 무인 비행기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드론 택시 관련해서 또 그리고 드론 택시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같이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플라잉카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베셀을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책과제 선정업체인 네. 만큼 기술력도 입증이 됐고 또 실적도 앞으로 기대할 만한 것 같은데요. 그럼 가격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지금 어떤 구간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잉카 관련해서 좀 큰 상승이 나왔어요. 뭐 네. 자율주행 관련 섹터와 함께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베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날 한번 큰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던 거는 현대에서 이제 워싱턴을 기점으로 UMA 사업을 본격화한다라고 했을 때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다가 차익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가격
조정은 충분히 나온 상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또 미래 모빌리티 산업 관련해서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UNA 그리고 플라잉카 관련해서 상승폭이 좀 강하게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일단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는 제가 5,5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나왔던 하단 부분을 5,500원 라인대로 손절 라인대로 설정하시고요. 5,600원이나 5,7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6,8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돌파 시에 7,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셀 가격 전략 구체적으로 짚어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 어떤 섹터일까요? 네, 두 번째 섹터 같은 경우도요. 과대 낙폭이 나온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섹터라고 판단돼서 가져왔는데요. 두 번째 섹터는 2차 전지 섹터를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오, 2차 전지 섹터, 폭스바겐이 끌어내린 네. 2차 전지 섹터. 그래도 어제 오늘 흐름은 좀 좋던데요. 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호다. 이유 들어볼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현대차에서도 자체 배터리를 이제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쵸? 그에 따라서 LG 화학뿐만 아니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3사들도 낙폭이 굉장히 컸었어요.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이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앞으로 2차 전지 산업 또 전기차 산업의 성장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빠른 시일 내에 자체 배터리 생산을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낙폭이 좀 과대 낙폭이 나왔고 또 시장 여파도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고성장이 나오고 그에 따른 모멘텀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일단 그 섹터 안에서 우리가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2차 전지 sek터 과대 낙폭이 나와줬고 네.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을 들고 왔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삼성 SD 향 매출이 돋보이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동화 기업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향 매출이 돋보이는 동화 기업을 들고 와 주셨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가 4차 목표가까지 세운 맞습니다.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대장주로 봐도 될까요? 네, 일단 동화 기업 같은 경우는요. 삼성 SD 향 매출이 돋보이는 종목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동화 기업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가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네요. 5만 10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처음 소개해 주시니까 네. 모멘텀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네, 오늘 CIS라는 종목이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삼성 네. SDI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공동 개발을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동화 기업 같은 경우는 자회사 동화 일렉트로라이트가 이제 100%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삼성 SDI와 함께 전고체 전해지 관련해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 향 매출이 가장 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화 기업 자체는 MDP 중밀도 섬유판을 납품하는 기업이고 지금 베트남의 이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강화 마루를 납품하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 내에서도 아파트 단지가 계속해서 수주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같이 실적 또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SDI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신규 증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모멘텀과 재료가 지금 훼손되지 않았었는데 또 시장 여파로 좀 과도하게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ISC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이 조정이 나왔었는데 네. IT,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낙폭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이제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테슬라도 그렇고 자체 배터리 생산하겠다라는 거는 단기적 악재는 맞지만 어차피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낙폭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삼성 SDI의 어떤 그 신규 물량 증가에 따른 대응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도 기대가 된다는 판단에서요. 동화 기업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어떻게 잡아볼까요, 가격을? 일단 이거 작년 연말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다가요. 그때 네. 4차 목표가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거의 60%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 네. 이후에 1월 말부터 웬만한 종목들이 좀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동화기업뿐만 아니라 5G나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1월 말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40% 가까이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3월 달까지는 시장이 조금 불안할 수가 있고요. 3월 달에는 시장이 좀 강한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제한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또 크게 상승이 나올 만한 모멘텀도 사실상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밖에 없는데 사실 그 부분도
시장에선 상당 부분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큰 상승보다는 3월에 어떤 상패 시즌이 지나고 나서 4월 달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2차 전지 관련 섹터들도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55,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낙폭이 나오기 시작했던 55,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고 돌파 시에 6만 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45,000원 라인대를 이제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제 직접 저점 라인대를 이제 손절 라인대로 잡아왔는데 종가상 이탈했을 때 45,00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잡으시고 46,000원이나 47,0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연시 보여줬던 그 상승폭을 꼭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해 보면서 이렇게 두 가지 종목 가격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필요하신 분들 오늘도 계실 텐데 무료 방송 준비돼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시장은요, 콘텐츠 관련 섹터들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또 윤석열 관련 테마 종목들만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장에 살짝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네 종목이 크게 반등이 안 나온 이유는 일부 종목들만 좀 급등 시세가 연출되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오히려 4월 시장은 우리가 차분하게 준비하면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시장에는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실적이 뒷받침되고 모멘텀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놓으셨으면 4월 달에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폭을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또 4월 시장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장 끝나고 엠비엔고드 사이트에 오후 4시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통해서 4월 시장 미리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당분간 시장은 무조건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죠?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 누르시고 제 이름 김준호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쭉쭉 오르는 종목들 딱딱 골라드릴게요. 김준호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